자, 이제 8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양은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떨리네요. 너무 뜨거운 곳에 오니까. 요즘 봄이 돼서 날씨가 풀렸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꽃샘추위가 왔죠. 아마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목표에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위도 모르고 마구마구 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우면 이 추위쯤이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일주, 이주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 때문에 저도 같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주차, 2주차가 지나고 이제 딱 중간 절반이 지나왔잖아요. 아마 좀 더 익숙해지셨을 거고, 이제 요령도 좀 생겼었을 거고, 또 앞으로 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가를 아마 생각하시고 좀 나도 모르게 좀 더 성장하고 있다고 아마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이제 할 거는 그 목표와 결단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도 목표를 가지셨겠지만 지금 내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결단을 한다면은 아마 여기서 큰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냥 뛰고 있는데 불을 한번 붙여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사님은 거제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뜨겁게 여러분들을 데워주실 분입니다. 박민하 에메랄드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아, 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목표와 결단입니다. 저는 거제도에서 사업하고 있고, 에메랄드 박민아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미 목표와 또 결단이 되셨기 때문에 이 스쿨에 들어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 또 먼저 조금 경험한 게 있다고 제가 또 강의를 감히 서게 됐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여기 계신 분 한 분에게라도 아니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한 단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꽂히는 부분이 있다면 너무 영광일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책을 보니까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성공하기 거장이죠. 목표를 세우지 않는 7가지 이유라고 이분이 책에서 적어 놓으셨던데, 어, 어, 첫 번째가 삶에 진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느끼는 바가 많아서 여러분들한테도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자세하게 좀 적었는데요. 삶에 진지하지 않다는 게 어떤 뜻인가 봤더니 성공과 더 나은 삶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란대요. 그런데 그게 바램으로 끝나고 행동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그게 삶에 진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자기 책임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간 내가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상황 탓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젠가 상황이 되면 내가 진짜 뭐 내 인생이 시작될 거야. 나 이렇게 살 거야. 내가 상황만 되면, 내가 이런 기회만 오면, 뭐 이렇게 말하면서 끊임없이 상황 탓을 하면서 핑계를 대느라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계속 낭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가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의식과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쌓여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면 또 이렇게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모든 일들을. 그러면 이 목표를 설정하려면 긍정적이어야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목표 설정하는 걸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모른다고 하는데 목표가 없는 사람들하고 항상 어울리고 또 목표가 없는 부모님을 보고 자라고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에서 또 행복한 삶에 있어서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인식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말에 많이 공감했는데요.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진지하게 배운 적이 없고,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도 12년이잖아요. 그 12년 동안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한 번도 과목에서 진지하게 이 주제를 가지고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말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제가 이 부분이 와닿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자신이 목표 세우는 법을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 법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른다는 거죠. 이제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고, 또 이미 시스템에서 강의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목표를 세우는 법에 대해서 아마도 눈치를 많이 채셨을 겁니다. 물론 저도 아직 배우고 있는 과정이지만, 앞으로도 아마 목표 세우는 방법을 계속 더 배우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들의 목표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가 거절이나 비판에 대한 두려움. 주변의 비웃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본래 능력보다 낮은 목표를 자꾸 정하고요. 또 그 낮은 목표에 대한 성취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내가 나한테 적당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높은 목표를 잡았더라면 내 능력을 좀 더 키우는 내 한계를 내가 넘어서는 과정을 내가 경험했을 텐데 내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발전을 크게 못한다는 거죠. 내가 높은 목표를 잡으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그 이제 비판에 대한 것들 또는 거절에 대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이게 가장 큰데요.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성공을 이루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실패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패는 곧 끝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실패 없이 어떤 성공도 불가능하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몇천 번이라 그럽니까? 그죠? 그렇게 실패를 반복하고 나서야 전구를 발명했다 그러죠. 그래 그에게 그 실패 과정을 어떻게 이겨냈냐고 말하니까 나는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는 방법을 그만큼 경험했을 뿐이라고 말했죠. 그런 것처럼 이런 실패가 주는 역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멋진 단어를 제가 하나 배웠는데 책에서 역피해 의식적 사고라는 게 있대요. 이걸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세상이 무언가를 계획을 꾸미고 있다. 나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믿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저는 자신감이 성공한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신감이라는 책에 보니까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하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혹은 성공했던 경험에서만 자신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계속 내가 나아갈 거다. 나는 될 때까지 할 거다. 쉽게 말하자면,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게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난 힘들면 안 할 거야. 난 어려우면 못 할 것 같아. 이런 마음. 이게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근데 난 힘들어도 넘어지면 또 일어날 거예요. 또 하면 되죠.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진짜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자, 자, 목표는, 잠깐만요. 제가, 예. 목표는 꿈에다가 달성 시한을 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관역을 정하는 게 바로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죠? 자, 화살은 들고 있지만 쏠 관역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자, 효과적인 목표의 특징, 스마트하게 설정하라. 다른 말로 숫자와 싸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S는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M은 측정 가능하게, 달성 여부가 숫자로, 수치로 측정되는 그냥 부자 될 거야가 아니라 얼마의 부자, 언제까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A는 행동 지향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벌 거야만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R은 현실적인, 현실성이 있는 실현 가능한. 우리 목표 중에서 그런 거 있죠. 학교를 지을 거야. 뭐 기부를 할 거야. 뭐 단순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당장 내가 코앞에 당장 빚이 엄청나게 많고 우리 집이 전부 빚이야. 그런데 학교를 지을 거야. 뭐 이런 목표보다는 코앞에 닥쳐 있는 목표가 내 발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빚을 갚겠다라든지 그죠? 뭐 그 부모님을 뭐 호강시켜 줄 거야. 뭐 엄청난 이죠. 남편에게 무슨 비싼 차를 사줄 거야. 이런 목표보다 그 당장에 코앞에 있는 남편에게 좀 든든한 힘을 주는
한 달에 얼마씩 용돈을 더 주는 부모님에게 얼마씩 용돈을 좀 보태드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그런 현실성 있는 목표가 발을 더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감 시한이 있는 허용된 기한이 합리적인 그 마감 기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이 기한이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겠다. 크라운 앰버서더라는 핀이 아미에서 가장 큰 핀이야. 그래서 나는 크라운 앰버서더가 될 거야. 언제까지? 기한. 10년 안에. 무작정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한을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면 장기 목표를 정했으면 단기 목표를 이렇게 줄여오다 보면 내가 10년이란 크라운 앰버서더 목표가 너무 높다는 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목표를 잡을 수 있으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 설정하는 방법 자체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노란색에 글을 빨간 글자를 적어놓은 게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사업을 하면 할수록 이 말이 와닿거든요. 주변에 보면 저희가 목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 그런 거 없는데 그런 거 정하면 부담스럽잖아. 스트레스 받잖아.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직장에서 월급 주는 뭐 사장님이나 그죠? 혹은 상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그분이 그 본인한테 주는 목표를 그분의 목표 때문에 본인한테 주어지는 일을 열심히 하죠. 그게 바로 목표가 없는 사람이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런 데 대한 스트레스는 크다고 생각 못 하고 내가 나한테 목표를 주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목표는 장기, 중기, 단기 순서로 설정해야지 제대로 정할 수 있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라운 앰버서더 목표를 10년으로 잡았는데 거꾸로 중기로 가고 단기로 오다 보면 크라운 앰버서더 목표는 크게 안 보였는데 한 1, 2년 안에 다이아몬드를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부담이 확 오는 거죠. 그럼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이건 잘못된 목표겠죠, 그죠? 그래서 차례대로 목표를 정하다 보면 내 목표가 정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제대로 된 목표가 설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목표라고 한다고 해서 아메이에서 핀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의 성장 목표, 핀이나 또는 연말 보너스에 대한 목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가정의 목표, 우리 가족을 위한 목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족의 빚을 갚겠다도 괜찮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족 제주도 여행을 한번 갔다 오고 싶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뭐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드리고 싶다. 뭐 이런 것도 목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개인의 목표, 갖고 싶은 물건, 남편의 월급으로 혹은 내가 직장 다니는 월급으로는 생각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쓰기에도 바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내가 한번 추가 수입으로 가져보고 싶다. 이런 목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설정해 보는 것도 본인에게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보너스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목표 설정하는 게 정확하게 낼 수 있거든요. 아니, 정확하다는 표현보다 효율적으로 된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나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를 막연하게 그냥 탁 세워놓고 그 목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을 못 움직이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건 보너스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이 사업을 이해 못했을 때 그렇게 목표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 목표는 이거는 예를 든 건데 파운더스 EDC, 수업 다이아몬드 또는 크라운 앰버서드를 내가 10년 후에, 뭐 15년 후에 더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어디 작은 목표입니까? 그죠? 엄청난 목표죠. 그리고 중의 목표는 파운더스 사파이어에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까지 3년에서 5년. 내가 5년 안에 무슨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야 싶으시면 이걸 10년 목표로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단기 목표는 코어 리더 또는 파운더스 PT까지 3개월에서 1년 내에. 지금 이제 아직까지 큐를 못 하신 분들은 3개월에 파운더스 PT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앞으로 내년 회계연도에 잡으셔도 되겠죠.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목표가 오른쪽에 있는 코어 리더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물론 브론즈 파운데이션 레그가 세 레그가 있고 내가 또 400만 이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룹의 그림으로는 이미 매출 상황으로는 내가 이미 코어 리더일 수 있지만 코어 리더가 가져야 될 조건이 있죠. 주도적인 리더가 첫 번째 돼야 되고요. 내가 만약 아직도 미팅을 가는 것에 대해서 스폰서님이 미팅 갈 겁니까? 올 겁니까? 계속 물어보고 있다면 난 아직 주도적인 리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내 사업처럼 하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DBC를 수령하셨을 거고 탱코와 미팅을 참석하고 계시겠죠, 그죠? 근데 지속적으로 당연하게 출근하듯이 일처럼 참석하고 그리고 이 탱코와를 매일매일 실천하는 리더가 돼야 되겠죠. 이게 안 되면 저희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아메 사업은 아메 사업에서 하는 일은 이꼬르 탱코하니까 그죠? 그리고 30가지 주제를 이해하고 복제하고 이 30가지 주제가 뭔지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스폰서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30가지 주제의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또 내가 복제하고 그리고 홈미팅을 주관하면서 그 내용을 내 파트너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 면에서는 브론즈 파운드 세조를 3개월 연속으로 유지하는 리더인데 3개월 아니라 늘 그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목표는 꿈의 달성 시한을 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시를 좀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은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단기 목표로 앞으로 25년 회계연도니까 얼마 안 남았죠. 이제 6개월 남았는데 이 6개월 안에 내가 브론즈 빌더가 되겠다 또는 플래티늄이 되겠다 또는 내가 PM 목표를 정하기가 어렵다 하시면은 스쿨 목표를 잡으셔도 돼요. 이글 드림팀에서 이 눈높이별로 체계적으로 이 학교가 있죠, 그죠? 그래서 고 사파스쿨, 지금 들어오신 이 교실은 고 SP스쿨이죠. 고 SP스쿨에 들어오셨으니까 그 다음은 고 사파스쿨이니까 내가 다음번 고 사파스쿨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겠다. 이것도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잡았으면 여기에 따르는 소득이 있겠죠. 이 정도 그룹을 내가 가졌을 때 그러면 내가 내 차를 가지겠다. 차가 얼마짜린데 이거 금방 이렇게 가져가시겠지만 우리 보통 차 할부로 사죠. 그죠? 그러면 남편 차 끌고 다니면서 눈치 봤다. 그러면 내 차를 사서 이제 내 차를 가지고 할부로 내가 버는 수입으로 할부로 내 차를 사서 당당하게 타고 다니겠다. 뭐 이런 것도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 사업하느라 바쁘니까 너무 길게는 말고 1박 2일 혹은 2박 3일 정도 우리 가족 여행 다녀오겠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여행도 내가 한 1년 후에, 1년 반 후에는 리더십 여행도 목표로 내년 해경에 도전해보겠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는 고 에메랄드 스쿨도 너무 멋지겠죠. 그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기 목표는 제가 지금 3년으로 잡았는데 장기 목표 이제 진짜 나의 꿈이죠. 궁극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꿈 10년 이상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6년을 지금 그림을 그린 이유는 저희를 비전 보너스 때문에 이렇게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3년 안에 27년까지 다이아몬드가 만약에 될 자신은 없다 하신다면 그 다음 3년을 준비하시면 되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나 또는 바운더스 다이아몬드나 바운더스 EDC가 되면 엄청난 연말 보너스, 비전 보너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 보너스를 받았을 때 내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또 가족에게 또 해주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이걸 들고 다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곳에. 내 휴대폰 배경화면에 찍어놔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내 노트에 맨 앞에 적어두셔도 괜찮고, 붙여두셔도 괜찮고, 그리고 내가 늘 보는 거울 앞에 붙여두시든, 뭐 침대 머리맡에 붙여두시든, 내가 잠시도 이 목표를 잊을 수 없도록. 어떤 분들은 목표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오히려 안 보려고 한다 하시던데, 뭐, 이미 그러면은 내가 목표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회계연도는 이미 내가 포기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꿈의 달성 시한을 정해야지 그게 목표가 되고요. 그 목표를 명확하게 정할수록 구체적으로 행동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장기적인 큰 목표는요,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박스에 보시면 장기적인 큰 목표는 어떤 난관이나 장애물에도 가려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커야 됩니다. 이게 지금 미로죠, 그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앞이 깜깜할 때가 있어요. 터널에 들어온 것 같고, 내가 지금 어디로 잘못 가고 있는가 헷갈릴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떤 난관이 와도 장애물이 앞에 와도 가려지지 않을 만큼 크다면 방향성을 잃지 않겠죠. 그래서 큰 목표는 충분히 크게 가진 목표는 내가 어디서 봐도 보일 만큼 그 목표는 나한테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방향성이 돼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정해놓고 계산을 너무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목표는. 그래서 무조건 믿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 행동력을 주고 또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건 잘게 쪼개진 단기 목표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내가 지금 브론즈 빌더라면, 브론즈 빌더가 안 되었다면 브론즈 빌더를 향한, 또는 브론즈 빌더가 되었다면 브론즈 빌더에서 SP를 향한
그런 각 단계별로 목표를 잘게 쪼개야 합니다. 혹은 SP에서 보석핀을 가야 된다. 아니면 플래티넘 가야 되고 파운더스 피트를 가야 된다. 이러면 거기에서 또 쪼개지는 작은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코끼리를 먹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랍니다. 한 입씩 먹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쪼개야 되는 거죠. 너무 잔인한 얘기를 좀 예를 들긴 했네요. 자, 아무튼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크기로 잘게 쪼개는 건데, 우리가 1년 목표 혹은 3년 후에 어떤 피 목표를 정하고 나면 이걸 쪼개고 쪼개서 결국은 오늘 할 일이 나와야 됩니다. 내일 당장 할 일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1년 계획, 3개월 계획, 그리고 한 달 계획, 한 주 계획, 그리고 하루 계획으로. 혹은 오전에 할 일, 오후에 할 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저희가 지금 투잡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투잡으로 처음에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하루에 내가 정해준 놓은 시간이 있겠죠. 그러면 아침 시간이 되었든 점심 시간이 되었든 오후 시간이 되었든 그 시간에 맞게 또 시간을 쪼개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자, 단계 목표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가져오고 전력 질주를 하고 실행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초기 집중 3개월이라고 지금 해놨는데 3개월씩 4번을 반복하면 1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1년 목표를 잡으려고 하니까 막연해. 그러면 쪼개서 당장 3개월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봅니다. 이번 3개월에는 내가 사업 설명을 100회를 해보겠어. 아니면 내가 매출을 어디까지 한번 가보겠어. 뭐가 되었든지 이건 스폰서님하고 구체적으로 상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기 집중 3개월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 다시 3개월을 또 집중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3개월을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목표를 다시 정리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3개월 한 번씩 스폰서님하고 상담하면서 정리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속도가 전부는 아닌데 초기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초기 집중을 통해서 내가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나의 그 마인드 변화나 또 사업적인 성장 변화가 있을수록 주변에 내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방향성과 속도를 함께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사업이 재밌고 선순환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가자면 숫자 목표는 행동의 양을 결정해 줍니다. 이 숫자 목표가 없고 막연한 목표는 행동의 양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고민만 많아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없이 행동의 양이 나오도록 하려면은 그 초기에는 우리가 질적으로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직 서툰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동의 양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행동의 질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목표를 가지고 일단 행동의 양이 늘어나게 하는 게 관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 회원 목표를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은 사업 설명 횟수 계획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신규 가입을 이번 달에 내가 시키겠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텐텐텐을 하게 되면 뭐라고 배웠습니까? 회원 소비자, 그리고 사업 관심자 해서 5명 정도 나오죠. 단순 소비자, 회원 가입은 하지 않지만 치약은 너한테 쓸게 하는 사람이 한 5명 정도 나오고 사업 관심자가 2명, 회원 소비자가 3명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치면 5명 정도가 가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10명 목표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2배를 해야겠다. 그래서 2배를 뛴다면 20번의 사업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10명의 신규 가입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내 목표가 숫자로 정확하게 정해져야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숫자의 행동의 양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PB 목표를 정했다. 그러면 PB를 만약에 9%를 정했어. 내가 120만 PB를 하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정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이 정도는 다 넘어오셨겠지만 목표를 정했다면 10만 PB를 12명을 만들든지 5만 PB를 24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10만 PB 12명이든 5만 PB 24명이든 하루에 만나야 될 사람 숫자가 있을 겁니다. 5만 PB를 쓰는 사람이든 10만 PB를 쓰는 사람이든 하루에 두세 명을 만나면 내가 그 중에 한 명을 쓰게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대문을 얼마를 해야겠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근데 사업을 해보다 보면 이 확률적으로 더 낮다고 생각한다면 좀 더 사람의 숫자를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30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날짜를 다 빼서 뭐 25일 정도를 움직인다고 쳐도 그죠? 계산해 보면은 하루에 두세 명을 만나면은 25일이면은 우리가 50명 이상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12명에서 24명 정도가 제품 구매를 하겠구나라는 계획이 나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9% 이상, 12% 또는 15%그 이상의 목표, 1000만 점의 목표를 갖고 계시겠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브론즈 빌더를 복제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몇 명을 만나야겠다, 또 사업 설명 몇 번 해야겠다라는 게 숫자로 계획이 나와질 겁니다.
그리고 보너스 목표를 잡았다. 내가 100만 원 소득을 받고 싶다. 그러면 브론즈 빌더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6%에서 9%인 세리그가 필요하죠. 그러면 홈미팅도 필요하겠죠. 그냥 단순 소비자만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룹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럼 홈미팅이나 차팅 같은 걸 세 곳 이상은 최소 하고 있겠죠. 그죠? 레그별로 하나씩은 적어도 할 테니까 혹은 9%가 있다면 그 9%에서는 홈미팅이나 차팅이 두 개, 세 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리 수업을 내가 할 것인지, 북 미팅을 할 것인지, 건강 미팅을 할 것인지, 뷰티 미팅을 할 것인지, 혹은 찾아가는 미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될지가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계획이 정확하게 안 나오시면 스폰서님하고 밀착하셔가지고, 당장 내가 배워내야 될 것들, 복제해야 될 것들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으시면은, 미팅만 그냥 앉아있게 됩니다. 미팅에 앉아서 들으면서 막연하게 6% 가면 좋겠다, 9% 가면 좋겠다, 나도 세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이 미팅을 당장 주관을 하게 되면은 배워야 할 것들이 바로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성장이 빠르겠죠. 복제가 되니까. 그렇죠? 물론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그 스트레스는 성장하기 위한 스트레스겠죠. 자, 다음으로 행동을 할 수 있으려면 행동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려면 원칙이 정해져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투잡인지 전업인지에 따라서 내가 원칙을 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도 나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원칙은 투잡이나 전업이나 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내용으로 정해질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잡으로 제가 눈높이 선생님을 했었거든요. 학습지 교사를 제가 하면서 투잡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9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해서 2시 반 정도에 수업을 나가고 그리고 10시 반이나 11시까지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그럼 언제 사업을 했냐? 예. 그 저희가 아침에 교육도 있고 미팅도 있고 이제 회사에서도 미팅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는 그런 것들로 시간이 거의 다 가고 또 교재도 챙겨 수업을 나가고 그러면 제가 언제가 시간이 딱 나면 12시부터 한 2시 사이에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는 거예요. 넉넉한 점심시간이 되죠.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소비자 관리도 그 점심시간에 했어요. 소비자들한테 제품을 갖다 주는 것도 그때 했고 그리고 저는 픽업 문자를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투잡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그 양으로 사람을 만나는 숫자는 제가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두세 명씩 안 만나지잖아요. 그래서 한 명에서 많아야 두 명 정도 만나지기 때문에 픽업 문자도 좀 많이 활용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아니까 저한테 맞추더라고요, 또. 웬만하면 6만 원을 맞춰서 배달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투잡인 걸 아니까. 근데 제가 열심히 한다고 느끼니까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도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전 투잡일 때도 소비자를 만나는 게 시간이 막 부족하다고 크게 안 느꼈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이 원칙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아메 사업은 어떤 일을 하는 거라고 탱커화를 하는 거죠. 탱커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탱커화를 열심히 해야 내가 올바른 복제의 원본이 되겠죠. 탱커화 하는 걸 복제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자, 첫 번째로 책 읽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팔로업용 책 같은 건 미리 줄을 그어둬야 됩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을 활용해야 되죠. 저는 사업 설명할 때 부자빵 하나알바 책을 잘 들고 가는데 그 부자빠 가나나바 책을 활용하면 그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 사람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책의 줄을 잘 그어서 그 책을 활용해서 잡설명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준비 안 해놓고 있다가 우리가 팔로업을 가거나 혹은 뭐 그 사람한테 팔로업용 책, 얇은 책을 주려고 하는데 줄이 안 꺼져 있으면 그 사람도 하나도 안 보고 그대로 돌려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줄을 잘 그어 놓으면 적어도 그 사람이 줄 그은 데라도 보려고 애를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책 읽기가 난 정 안 된다. 난 진짜 책 읽는 습관이 안 돼 있다. 내가 드라마는 보는데 책 보는 게 안 된다. 그런 분들, 이 책만 들었다면 잔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러면 북미팅을 주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북미팅을. 소비자들하고 하셔도 되고, 혹은 스폰서님하고 하셔도 되고, 그죠? 그래서 북미팅에 가시는데, 따라가는 거 말고 내가 주관을 하면 제일 좋겠어요. 만약에 스폰서님이 주관한 북미팅에 내가 아직 파트너가 없어. 북미팅 같이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스폰서님 이 책은 제가 한번 북미팅을 제가 주관해 보면 어떨까요? 이러는 거죠.
내가 그래도 조금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책, 쉬운 책. 스폰서님이 그걸 도와주시지, 뭐, 그죠? 잘 못하면서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느냐. 아무도 그런 스폰서님 없습니다. 해보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추천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책을 안내하는 사람이 되면 책을 읽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책을 많이 읽게 됐거든요. 그래서 북미팅을 제가 주에 몇 개를 하니까 책을 읽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책 읽기를 하도록 나를 환경에 노출시키는 거죠. 그리고 강의 파일인데 강의를 많이 듣게 되면 사업가다운 표현을 쓰고 그 감각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맞게 그 상대방의 상황에 맞는 강의 파일을 전달하는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도 만약에 내가 뉴페이스에게 강의 파일을 줄 때 스폰서님 이 사람한테 무슨 파일 줄까요? 묻고 있다면 내가 주도적인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스폰서님에게 이제 내가 처음으로 고 SP 미팅을 왔다면 스폰서님한테 여쭤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스폰서님한테 여쭤보고 그걸 전달만 하고 나는 안 들었다. 그러면 나는 계속 스폰서한테 물어보면서 해야 돼. 그럼 복제가 안 된 거죠. 내 파트너가 나한테 물어보면 잠깐만요 해놓고는 스폰서한테 또 물어보고 그러면 그 모습이 파트너한테 복제가 될 거예요. 파트너도 똑같이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듣고 그리고 강의파를 들으면서 다 외우지 못한다면은 강사 이름하고 그 강사분의 특징들을 좀 기록해 놓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에 맞는 강의 파일을 전달하는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음악 같은 거 들을 시간 같은 건 보류하시라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되죠.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리고 미팅 참석인데 아메이 사업을 투잡으로는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부업이나 알바는 아닙니다. 취미생활은 더더욱 아니고요. 이건 인생을 바꿔줄 사업이죠. 그런데 미팅을 출근만큼도 못하게 생각한다면 이 사업을 인생을 바꿔줄 사업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거죠. 가족 생일이라서 미팅에 못 온다? 뭐 계몽이 때문에 못 간다? 컨디션이 몸에 조금 안 좋아서 못 온다. 그러면 직장도 그렇게 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스폰서님은 절대 그 말씀을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직장도 그렇게 안 가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 정말로 내가 직장이어도 이걸 미뤘을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 생일 하루 전에 하셔도 되고요. 아침에 생일상 차려도 되고, 밤늦게 저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을 그 열심히 하는 기간 동안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미팅을 미루고 가족 생일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다음날 아침에 다음날 생일이다 그러면 저는 밤에 한 15분이면 생일 파티를 꾸며놓습니다. 천정에 뭐 이렇게 그 풍선도 달고요. 벽에 사진도 붙이고 글자도 붙이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제가 밤새 생일 파티를 준비한 줄 압니다. 그렇게 해놓고 애들이 다른 거 대단히 필요합니까? 선물하고 케이크만 있으면 아침에 밥 먹으면서 케이크만 불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들은 저희 집 애들은 생일이라고 당연히 외식을 해야 돼.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그냥 기뻐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생일이든 예몽이든 이 모든 것들은 내 사업의 우선순위가 사업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복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태도가 복제된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미팅을 출근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태도가 그대로 복제된 파트너들이 나올 거라는 걸 생각하시면 섬뜩하실 겁니다. 그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학습 과정이 탄탄하게 돼야 확신이 차고요. 확신이 강해져야 당당해집니다. 당당해져야 행동을 할 때 에너지가 생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두렵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꾸만 이렇게 주저된다면 내가 이 학습 과정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셔야 되고 선순환으로 들어가시려면 학습 과정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 설명, 소비자 관리, 신뢰 쌓기는 행동 과정이에요. 행동 과정이 없으면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 과정이 반복되어야 되고 그게 결과가 나오고 이걸 계속 행동하고 결과 나오고 반복하면 여기서 통찰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스폰서가 언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남을 가르치고 나면 완전 학습이 돼서 이게 완전히 내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도 반복 중인데 조금씩은 더 나아가는 저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폰서님하고 계속 상담하셔야 되는데 초기 사업자일수록 스폰서님하고 매일매일 피드백 하셔야 돼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스폰서님 바쁘실까봐 그런 걱정은 스폰서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되고요. 매달 로스맵을 딱 준비해서 갖추어진 상담도 하셔야 되고 매주 상담. 계획에 대한 상담을 하시면 매주 계획 상담을 하시면 좋겠고 매일은 피드백, 오늘 했던 일에 대한 피드백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잃지만 않는다면 실수와 실패는 성공의 과정일 뿐입니다. 자, 이 성공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이걸 사진을 찍으셔서 지금 컴퓨터라면 잘 보실 겁니다. 작은 어떤 글자들이 모여 있습니까? 실패라는 글자가 모여서 성공이라는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공의 과정 속에 실패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목표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의지를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환경을 설정하고, 그리고 목표를 잡고, 목표가 명확하게 정해지면 꿈이 명확해지는 거고요. 또 플랜이 정확하게 이해됐다는 거. 그리고 내가 목표가 있어야만 상대에게, 내 파트너에게, 내가 혹은 프로포즈하는 그 사람에게 목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사업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 분명해야지 뭘 해야 될지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의미가 없죠. 아무리 세미나장에서 시스템을 배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프로포즈도 명확해지고 또 내가 지식이 탄탄하게 기반이 어, 되어야 또 목표가 정해지기 때문에 배움도 게을리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람은 능력만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목표만큼 움직인다고 합니다. 주변에 앞으로 아마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너무 똑똑한 사람, 학벌도 좋고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해. 근데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만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목표 세운 만큼 결정한 만큼 성장한다. 자, 다시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게 한시도 목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스폰서나 물어본다면은 제 목표는 뭡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순서가 왜 이렇게. 자, 매 순간 고민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걸 환경을 설정해 놓지 않고 원칙을 정해 놓지 않으면 계속 의사결정하는데 피로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고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결정하는 거하고 피로감이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뇌에 피로감이 많아지고 미팅을 갈지 말지 뭐 이렇게 고민하는 것 의지력을 계속 소진시켜서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힘들다고 하는 분들 보면요. 사업 활동이 힘든 게 아니라 이 고민하다가 힘 다 빠지는 경우 많거든요. 하다가 고민하다가 지치면 아, 피곤하다 모르겠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반드시 정하셔서 일관성 있게 사업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관성, 태도가 복제가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에너지 낭비 없게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 있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원칙대로 행동하면 나 자신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장인데, 움직이는 육신은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책상을 닦다 보면 온 집안을 대청소하게 되고요. 집안 대청소를 하려고 하면 끝없이 미루게 됩니다. 근데 책상 하나만 정리할까 시작한 게 집안 대청소를 하게 되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마라톤 하다가 멈추면 다시 움직이기 힘들다 그러죠. 이거는 실제로 마라톤을 해보신 분들이 다들 갖고 있는 경험이거든요. 일단 시작하고, 그러려면 약속을 많이 잡으세요. 내가 시작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선포하고요. 또 내가 움직일 수 있게 시스템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A70도 지금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우리 카톡방도 있죠. 그런 것도 활용하셔야 돼요.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미리 선포하고, 말하고, 공유하고, 그죠? 인증샷 올리고,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운동화를 신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운동화를 신을까 말까, 산을 오를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운동화를 신을 때 이미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운동화부터 신으십시오. 자, 만다라트 이게 오타니 쇼헤이 아시죠? 유명한 야구 선수죠. 이 사람 연봉이 뭐 엄청나죠. 뭐 900억이라든가 뭐 9천억이라든가.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위한 또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잡았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또 자세히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배우가 종이 위에 자기가 연봉을 받게 될 거 구체적으로 추수감사절에 95년도에 내가 얼마를 받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은 걸 늘 들고 다녔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너덜너덜해진 종이가 보이시죠? 자, 결단입니다.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총량의 법칙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저는 사실 고통이라는 말보다 내가 써야 될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써야 될 에너지, 암에 써야 될 에너지가 길게 늘어서 쓰든 그다음에 단축해서 3년 만에 탁 쓰든 그 정해진 총량을 부으면 그만큼의 내가 보상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이상은 계속 부어야 되는 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거, 좋아하시는 거 이런 거 있으면 3년만 유보하세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거기에 특별한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암의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배워서 따라할 수 있는 복제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주변에 보면 말 잘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넌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해? 그분은 말 잘하는 분 모릅니다. 원래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래 잘하는 특출난 능력은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부족한데 그걸 배워보려고 애썼던 건 내 파트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걸 잘하게 되더라. 라는 걸요. 그래서 특출한 능력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복제되도록 집중하시고 반복해서 행동하고 실수하는 걸 기꺼이 각오하십시오. 그래서 이글드림 팀 스쿨이 있죠.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윈이라는 사람이죠. 다들 아실 겁니다. 중국 최초이자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입니다. 영어 선생님에서 아주 평범한 가난한 영어 선생님에서 시작해서 중국 최대 기업을 일궈냈죠. 어, 중국 IT 업계의 거인이고 중국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중국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어, 마음의 가난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인천에 갔을 때 저희가 팜플렛에서 봤던 글귀죠, 그죠? 지금 바로 행동하시고요. 알리바바 마인처럼 기다리다가 다 끝난다 그러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바로 행동하시고 그리고 그 행동 속에 여러분들의 비전 보너스가 있을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박민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강의를 듣다 보니까 뜨끈뜨끈해지네요.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아까 실패 글자가 모여가지고 그 성공을 이룬다라는 거. 그 사실 그런 실패가 없이 성공이란 있을 수 없는 걸 우리가 다 알지만 그 실패를 사실 피하고 싶잖아요, 심리적으로. 근데 그걸 이겨내는 건 결국 명확한 목표인 것 같고 명확한 목표에서 오늘 말씀 중에 그 명확한 숫자 목표가 되게 많이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숫자를 지켜내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훨씬 구체적이니까 행동이 더 나오고 이쯤에서 포기할까 할 때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숫자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실행할 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 꿈을 명확하게 하고 목표도 또 다시 한번 세워보시고 그걸 구체적인 목표로 다시 한번 해본다면 그래서 진짜 내가 이 시간 이후로 숫자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걸 하나하나 매일매일 실천한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많은 목표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간 너무너무 열심히 뛰셨죠. 저도 스쿨을 이렇게 들어가서 해보다 보니까 너무나도 두렵기도 하고, 또 긴장도 되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또 그것 덕분에 또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제 이렇게 하신 분들, 과제하신 분들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1조의 Y 아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김미경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조 김미경입니다. 저의 Y 아메이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본업으로 내 노후가 준비가 되지 않겠다는 위기를 느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메이가 저한테 다가왔었고요. 어쩌면은 또 올지 모르는 위기를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아메이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배척만 했던 아메이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메이를 시작하고 이 속에서 꿈을 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또 꿈을 가꾸는 방법도 배우면서 처음에 가졌던 Y 아메이에 준비하는 아메이는 물론이고 지금은 제 삶이 참 풍요로웠으면 하는 Y 아메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서 사업 설명을 했는데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미경아, 너는 웬만큼 벌고 있고 애들도 다 취직이 다 되었고 왜 아메이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시작한 아메이지만 지금은 본업 외에 더 마음적으로 우선으로 하고 있는 아메이에서 너무 좋다고. 그리고 풍요로움 속에서 오는 삶의 자유를 여유를 아메이를 통해서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 목표한 거 이룰 거고요. 분명히 이룰 거고요. 한 달 한 달 만들어가는 김미경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사실 꿈 이야기를 하시면서 와이아미를 얘기하면서 결단까지 해주셨네요. 진짜 명확한 꿈이 있다 보니 결단도 쉽고 또 누군가 만났을 때 그 에너지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 꿈을 꼭 이루실 거라 믿고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2조에서 YSP를 발표해 주실 김석택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성택입니다. 나의 YSP는 SP를 발표하겠습니다. 제 3년 플랜은 Q 에메랄드, 2년 플랜은 파운더스 플래티넘, 1년 플랜은 Q2, SP를 두 번 하는 것입니다. 올 해계년도에 무조건 SP를 달성해야 내년에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SP를 달성하기 위해 1번 내그 15%, 2번, 3번 내그 12%를 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내기 위해서 고 SB 스쿨의 숙제인 333을 매주 적극적으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멋지십니다. 고 SP, 꼭 SP를 가야 되는 이유. 사실 내년에 꼭 리더십 여행, 또 연봉 5천 이상이 되는 그런 멋진 리더님 되시길 우리 큰 박수를 한번 응원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3조에서 사업 설명하신 걸 발표하실 김태순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태순입니다. 버스 아니라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는 사업 설명을, 네 번의 사업 설명을 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저한테 이제 뉴 이스프링이 나왔을 때 저한테 정수기를 구매하신 어르신이에요. 연세가 80 가까이 되셔가지고, 고집도 강하시고, 제가 이제 사업 설명을 할라 치면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늘 그러시면서, 이제, 잘 안 들으시려고 하셨던 분이셨는데, 이제 그 정수기를 구매하신 이후로 저 매주 찾아뵈면서 그 어르신이랑 굉장히 친분이 두터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집으로 예전에는 밖에서 김밥집에서 만나다가 이제 집으로 오라고 하셔서 집으로 가면은 이제 어, 맛있는 식사를 그냥 한 상을 딱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시고 저를 너무 지금 이뻐라 해주시고 네, 지금은 제가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잘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기존에 예전 그 다른 타 네트워크의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계셔가지고 저는 이제 정수기 이후에 건강기능식품이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그걸 끊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거 이제 골든팩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 거 렌즈팩이랑 조인트 가드를 챙겨가지고 가서 이제 드리고 이렇게 드시라고 안내를 해드리면서 이제 저희 회사
사업 설명을 하면서 이제 동시에 아메이 제품이 이런 유기농 친환경적으로 직접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만드는 제품이에요라는 거를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더니 굉장히 그래서 나는 아메이가 믿음이 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골든팩 그거를 먹어봐야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제 마음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만나 뵙고 친해지면서 네, 이런 이제 좋은 결과가 온 것 같고요. 또 이제 한 건은 제 친한 동생인데 자영업을 하던 동생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자영업을 정리를 하면서 또 이제 새로운 투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도 사업 설명은 몇 번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잘 듣지 않았거든요. 그냥 나는 관심 없고 그냥 1년에 한 번 과일 세정제 1년에 한두 번 그 정도 쓰던 이제 동생이었는데 이제 본인이 또 이런 상황이고 해서 그랬는지 이번에는 또 사업 설명을 이제 풀로 잘 들었었고 제품 강의를 같이 들어보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강의를 지금 보내주고 이제 애프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 만나면서 이제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니까 또 그런 기회가 오는 것 같아서 네, 꾸준히 하는 게 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정수기를 이렇게 그 어르신한테 넣는 스토리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진짜 이 정성스러운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고객을 감동시키고 그랬을 때 그 신뢰 속에서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할 때는 귀에 더 잘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진짜 그 우리의 모든 정성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신 리더님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많은 분들이 또 비전을 보시고 꼭 목표 달성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김태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4조 차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문정식 리더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정식입니다. 아니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ABO 문정식입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친구들에게 알리니 몇 가지 구매를 해줘서 스폰서님 지원하에 제품 데모도 하고 데모하고서 아메이 제품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WX와 프로틴 데몬 제품 공부와 데모를 연습해서 친구에게 설명을 하고 보여주니 제품 구매로 이어졌는데요. 일주일 후에 저 뭐 WX와 단백질을 먹고 덜 피곤하고 속도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서 꾸준히 먹어보겠다고 해서 보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리플렉스를 제가 구매해서 체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써보니 다리에 부종도 있었는데, 부종이 가라앉고 잠도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제가 먼저 써보고 어, 체험을 하는 게 공부도 되는 것 같고, 맞는 것 같더라고요. 다리에 부종이 심한 친구에게 어제 리플렉스 체험을 들어갔는데요. 그 친구한테서 톡이 왔어요. 다리가 좀 덜 아프고 잠도 편하게 잔 것 같다고 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꾸준히 잘 사용하고 체- 예, 사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제가 먼저 제품을 써보고 제품 감동을 받는 게 소비자한테도 감동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OSP 어,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 우리 하나하나의 정성들, 그다음에 진짜 내가 좋으니까 진심으로 막 얘기 계속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거리도 많고, 차팅할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나의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문정숙 리더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거든요. 우리 모두 정말 애용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만날 사람도 많아지고, 생각나는 사람도 많아지고, 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에너지라는 게 결국 그 결과까지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분 떨리지만
저도 오늘 첫 사회라 가지고 진짜 떨려서 처음에 막 인사 이렇게 막 아래 위로 하고 옆으로 해야지 다 까먹고 그냥 바로 시작했거든요. 이제 조금 풀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발표하시는 거 너무 어색하고 어렵고 두려운데 진짜 정성스럽게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강의해 주신 박민아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들었던 걸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목표 갖고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뛰어보는 우리가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오늘은 마치고요. 소회의실 들어가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치고 소회의실 들어가면 되고 우리 마치기 전에 한마디 우리 한번 외치고 마칠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해낸다, 마이크 열고 우리가 해낸다 이렇게 한번 외치고 마쳤으면 좋겠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마이크 한번 네. 열어주세요. 제가 네. 구호 준비하면 얍 하시고 우리가 해낸다 합시다. 구호 준비 네. 야, 시작. 우리가 우리가 해낸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봬요.